네, 잠시 입장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참 날이 많이 더운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은 조금 형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죠. 네, 주로 이제 선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전의 가르침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전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간과한다는 거죠. 그냥 이론만 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자기에겐 해당을 시키지 않는 게 많아요. 이 불교는 이 방편시대, 진실시대, 또 이 방편시대에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방편시대죠. 방편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음경, 교상판서로 보면 아음경부터 시작했듯이 중생의 근기, 중생의 어떤 고민, 고통에 따라서 약을 주신 거기 때문에 수준이 얕아요. 근데 중생의 근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익으니까 진실시대로 간 겁니다. 진실시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건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거지만 이 세상은 고가 너무 많아요. 고가 많기 때문에 그 진실만 가지고도 이 고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방편시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토요일에 우리가 좀 우리 보살님 덕분에 이게 이제 토요 법회라는 형식을 갖추고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형식을 뭐 중시한다기보다는 그 내면의 세계를 중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형식도 중요하고 내면의 세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외적으로 다 중요한데 우리는 일단 내면적인 세계를 먼저 중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형식적으로 돌리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내외적으로, 자기 마음 쪽으로도 또 외형적 생활 면에서도 두 가지 다 부족되지 않으면 이 종교의 어떤 그런 역할이 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그 종교 신앙자들이 이 생활에 살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프린트를 안 한 거예요. 왜? 프린트 한번 하면 뭐합니까? 매일 배우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그 쪽으로 내가 진짜 법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그걸 보면은 이 가르침하고 먼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로 알고 있지 진실로 자기가 그를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남 탓하고 있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받아내지 못해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근데 다시 저는 이제 제가 좀 패턴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큼은 제가 좀 바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략적인 얘기인데,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행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 또 육체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이 행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정신면이 중요하다 생각해도 경제적인 면이 좋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세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덥게 일을 하는데,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고도 더워서 땀띠가 나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거기다 이제 무슨 정말 하루 종일 그 불 옆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매연 가스, 유독 가스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세요. 한들 가능하겠어요? 또 경제적인 면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도 보통 가정생활을 하고 중산층 이상이 됐는데 육체적으로 또 문제가 되면 그것도 행복은 있을 수 없어요. 네가 아파봐. 그럼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도 요즘 무릎이 아파가지고 걸을 때마다 쩔쩔 걸으는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필 왜 무릎이 아프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럽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인연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당신은 이렇게 돈을 못 벌었어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느 게 정답이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 인연이라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경제적인 면 세 가지를 갖추면 행복한데 정신적인 면을 갖춘 가정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돈이 몇백억 있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집안에 화목이 없어요. 왜? 돈의 노예가 돼서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깍깍 도는 집안이 많더라고요.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그 꽝이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지만 그거를 갖다가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이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행이 된다 하니까 교묘하게 가정생활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다. 가정 내 이혼이에요. 종교에서는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정치도 한몫을 해야 되고 교육도 한몫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근본은 결국 정신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종교에서밖에 찾을 수 없거든요. 그 종교는 행복학이에요. 과학은 분과학이고 철학은 전체학이고 종교는 행복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아마 딱 맞을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이 행복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서론을 많이 길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세상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구족이 되어 있어요.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인연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고 인연에 의해서 또 건강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세계도 전부 인연이에요. 인연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불교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불교 말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짙지. 과학에서 인연을 얘기하고 있고 전부 인연을 얘기해요. 예수도 그렇고 주방객관이 만나면 전부 인연 아니겠어요. 만남이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토요법회 정말 우리 그 단나사 중심인분들만 와서 공부하시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 관계법을 조금 더 보살적인 입장에서 정말 살리는 입장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한 20년 전에 인연법을 배울 때는 어느 종자가 있어서
그 종자에 맞는 연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팔꽃 씨가 있으면 나팔꽃 씨에 어울리는 그 조건, 또 계절, 또 온도, 또 비,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나팔꽃이 핀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은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그건 틀리다는 것이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생물들, 또 식물들. 근데 인간만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공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에 씨앗이 어는 거예요. 얄팍한 거예요. 후덕한 거예요. 아니면 관대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자기 마음의 본질은 어느 건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죠. 관계를 할 때 내가 나쁘니까 저 사람이 승질이 들어오니까 싸우는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단정을 져버리거든요. 제일 나쁩니다, 사실은. 이걸 내가 하도 너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해서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지내서 그냥 선 가르침, 그냥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헛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은 공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거지. 실체가 없다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종자의 상태로 있어요. 그걸 불교학적으로는 공이라고도 하고 또 종교학적으로는 불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불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불성이라는 것이 공의 상태입니다. 종자의 상태예요. 내 마음에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비열한 마음, 또 온화한 마음, 성의 같은 마음, 도깨비 같은 마음, 또 사기, 은 같은 마음 다 있습니다. 다 있죠? 다 있는데 그것이 그냥 수시로 나옵니까? 그냥 나와요? 미친 듯이? 아니죠. 반드시 거기에 원래 연이 있어야 나옵니다. 자기 마음이 아무리 승질이 났다 하더라도 그 승질 난 마음이 연에 의해서 만나지 않으면 승질 난 마음이 난 마음 그대로만 갖고 있지 말로 낼 수 없고 행동으로 폭력으로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연이 주어져야지만이 그 승질되는 마음이 연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어느 것이 원인이에요? 그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마음은 공이에요. 불성이에요. 불성은 가능성입니다.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근데 잘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불교는 이 연기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 연기법으로 살아가면 어떤 것도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잘 컨트롤하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식으로 나온 게 사제예요. 사제의 법문 아시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어요? 한쪽만 치우쳐서 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가르침에 의해서 연기법을 적용시키면 딱 드러납니다. 자, 문제, 어떤 고가 생겼어요. 고의 원인이 뭡니까? 근데 우리는 고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습니다. 남에게 찾지. 자, 내 마음은 공이라 했죠. 자, 공은 종자의 상태예요. 종자의 상태의 마음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또 승질 나는 마음, 또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공이에요.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고 그냥 종자의 상태입니다. 그냥 공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상대를 만나서 승질나는 마음이 나오고 기쁜 마음이 나오고 존경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상대한테 안녕하세요 했는데 상대가 탁 해야 돼. 답이 나오죠? 그죠? 그때 상대에게 무시다 했다 생각하시고 승질납니다. 내 마음이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하고 좋은 마음이었는데 왜? 상대를 보니까 저 사람 참 반갑다 안녕하세요 하니까 좋은 마음이 나왔죠. 근데 또 상대를 봐서 좋은 마음 나왔죠. 아무렇지 않던 마음, 공의 마음이. 근데 상대가 딱 해가지고 못 본 척 했어요. 날 무시해? 저것 봐라. 거기서 뭐예요? 승질이 탁 납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난 네한테 먼저 인사를 했는데? 누가 원인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누구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원인이에요? 내가 원인이야? 저 사람 원인이에요?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또 당신 왜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아요? 그 상대가 내가 언제요? 할 수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따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상대에게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화났으니까 왜 인사 안 받냐고요. 근데 그건 자기 욕망이잖아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인사를 하면 인사한 걸 끝났지 상대가 받든 안 받든 관계없거든. 둘이 관계니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게 원인이에요? 각자. 네? 자기 마음? 각자야? 각자인데 왜 남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가르친 그 사람 그게 원인이지. 네? 가르치는 그 사람이 원인. 그죠? 내가 그걸 갖고 있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줬든 안 받아줬든 자기 진심으로 인사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네, 그 네. 사람이 이렇게 반응에 대해서 자기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네. 어떻게 좋게 받아줘도 더 좋고 만약에 무시를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신경이 뭐 안 좋구나 인사받을 마음이 여유가 없구나 그렇게 넘겨보내면 되지. 네.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지 그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 네. 네. 그러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는 공의 상태, 종자의 상태로밖에 돌아가지 못해요.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인연관계 이전에 그 종자의 상태로밖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마음속에는 내가 마음을 비웠지만 반드시 내가 그래 저 사람이 날 못 받겠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내 욕망을 비웁니다. 근데 거기서 행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진정으로 비우는 진정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허무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 토요일만은 진짜 일상생활에서 이 관계법, 그 연기법하고 사제법을 적용해서 어떤 예시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공을 살아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만 이해한다 해가지고 내 욕망 버린다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행복할까요? 과연 행복할까? 솔직히 보면 이해는 한다 하지만 내 욕망을 버린다 해가지고 이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좋아질까? 아니죠. 이 공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공은. 그러니까 여기서 공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가 없어지지, 근본 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고 우리 회장님 오셨네. 회장님 오니까 탁 때려버리려냐.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회장님 오시니 내가 왜 좋은지 모르겠네. 잘 오셨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잊어버렸네. 너무 좋아가지고 잊어버렸네. 회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한턱 반단히 쏘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너무 좋네요. 회장님 오시니까.
갑자기 잊어버려. 고가 없어지지가 않는다. 응? 고가 없어지지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우리 대승기실록이라고 하는 대승 불교의 인문서를 보면은 3세 육추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3세는 잠재의식이고 6세는 현재의식에서 어떤 그런 현상인데, 3세는 결국 근본 무명, 능견식, 또 뭐지? 잊어버렸네, 하더라도. 하여튼 근본 무명에서 주관 객관이 나눠져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 8식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 마음속에 중생인 한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잠재의식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비운다 하더라도 그건 현재의식에서 이 마음을 비우는 거고 공이 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잠재의식에서 없어지려면 이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벌써 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식이에요. 그죠? 잠재의식에서 그냥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의 발로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공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해하고 비운다 하지만 잠재의식에서는 그게 뭔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 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자체가 의식을 해서 여기서 현직에서 꿈에서 얘기하거든. 그죠? 근데 여기서 딱 뭐예요? 잠재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그랬구나. 딱 떨어집니다. 그 순간 잠재의식이 저장이 돼버려요. 입력이 돼버린다고. 인식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걸 공으로 돌렸어요. 공으로 돌려가지고 인식선상에서는 내 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가 없어지는 경우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응? 네. 그렇게 일단 했다. 근데 이제 그걸 넘겨갔다. 근데 상대가 뭔가 상대방의 인사를 안 받고 자기 감정적으로 했으니까 그걸 자기 그럼 만약 스님 근데 감정적으로 한지 안 한지 그건 모르지. 일단 상대의 인사를 안 받고 갔으니까 이 상대 스님 말씀대로 하면 잠재 여기 의식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저장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 진정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이든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사람한테 아 내가 아까 니한테 인사를 했는데 왜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오늘 뭐 무슨 일이 있나 왜 하면서 이렇게 진정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왜 인사를 안 받았으면 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뭐 그러나 내 오늘 얘한테 인사했는데 내 인사 소리 못 들었나 라든지 이런 그 상황을 전환을 시켜서 그 사람의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봐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기분이 나빴다, 아니 목소리를 못 들었다, 아니면 내가 딴 생각을 하다가 못 들고 스쳐 지나갔다, 이런 어떤 정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 그래서 난 몰랐네, 네가 그런 줄 모르고 순간적으로 네가 인사를 안 받고 가길래 사실 순간적으로 살짝 기분이 나빠서 스님 말씀대로 이 저장이 됐을 수도 있는 걸 끄집어내서 풀어야지. 풀어서 상대도 좋고 자기가 좋고 그 감정을 없애야지. 그럼 저장이 돼 있다, 저 나중에 내가 인사했는데 안 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도 저장돼 또 그걸 또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이제 해서 야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서로 간의 대화나 어떤 상황을 정황을 알아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지. 서로 간에 이 사람도 이래서 네가 그랬구나. 거기서 만약에 또 상대가 그거를 받아주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못 받아준다, 대화를 좀 하다면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기다려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럼 누구 탓이에요, 그건? 누구 탓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 상대가 내 원하는 대로 나의 인사를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 받기 이전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문제가 반드시 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나의 인사를 안 받고 기분 나쁘게 했나를 보면 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일이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상대를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의 근본을 먼저 들어가서 원인을 찾아보는 게 그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지. 다? 제 탓. 양계보사는 누구 탓이야? 아니요, 저 지켜보사. 오랜만이야? 방학에서? 저도 그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어떤 고가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네. 어떤 고가 생겨서 문제가 내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상대하고 관계를 하는데 그 소통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 누구 탓이겠어? 그리고 우리 공부 배운 바로는 내 탓인데 내 탓인데 저는 그냥 그 상대가 그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인사해도 못 받았거나 뭐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에 대한 감정으로 안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의 원인일 수도 있고 상대의 원인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넘어가요. 예, 저는 그냥 좀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야 하는데 뭐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정말 불교의 마지막 이제 보살행을 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어저께 어느 보살님이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공부가 상당히 점점 깊어지고 가고 있다고 유튜브 보시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는 종교도 그렇고 무슨 뭐 뭐든지 다 밖으로 드러나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그죠? 과학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게 밖으로 드러나야지만이 그게 살아서 작용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경제적인 면. 근데 사실 그래 우리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배워서 내 탓이요 받고 더 나아가서는 보살처럼 이 관계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죠. 최선이죠.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를 놓고 상대가 나하고 이제 싸운다. 가장 싸운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예시를 놓는다면 제가 그랬죠. 항상 모든 건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중심이 있으면 중심을 설정할 때 자기 입장에서 중심을 설정하는 게 있고 상대는 상대 입장에서 중심을 설정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중심 설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축이 다르다고. 이 축이 다르면 이게 갭이 생겨가지고 어그러지거든요. 근데 나는 내 중심 축에서 보니까 내가 맞고 상대는 상대 중심 축에서 보니까 상대가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소리가 나면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결국 인연이 모여가지고 문제가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뭐겠어요? 내가 승질이 나빠서 나한테 원인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우리는 공부죠. 근데 사실 원인은 전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원인이에요. 아까 연수가 얘기했듯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전부 이게 원인이라고. 내가 승질이 나빠서 내가 뭐 잘못해서 이게 원인도 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걸 잘 받아주면 또 원인이 될 수 않을 수가 있거든. 되겠죠? 그죠? 근데 딱 떨어져가지고 우선 문제가 소리가 났단 말이야.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원인이 뭐겠어? 지금 보자. 그냥 인연이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라. 나에게도 원인이 있고 상대에도 원인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어떤 재반상 여러 가지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마치 어제 관계에서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보살이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고 왔는데 왠지 기분이 나쁜데 보살님이 언니 어서 와 했는데 딱 했다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건 결국은 원인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죠? 남편이 원인이죠. 남편만도 아니지. 남편도 원인이죠. 남편도 원인인데 네. 남편만도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전체적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럼 남편도 원인이 되죠. 네. 근데 또 그 원인이라는 것도 플러스 원인이 있고 마이너스 원인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 또 적극적인 원인이 있고 소극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 지금 무슨 싸우고 왔는데 중간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옛날에 좋아하던 애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웃었어. 그러면 또 그게 또 뭐예요? 원인이 되죠? 그러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또 만나지 못했던 것도 소극적인 원인인 거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측정하기에는 상당히 그런 무리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살이 되려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준섭이나 이런 기타 그걸로 굉장히 치골이 있는 상태에서 절에 오면 똑같은 날이라도 똑같은 인사를 받아도 저도 모르게 나는 별로 마음에 변동이 없지만 내 얼굴 자체가 굳어있기 때문에 인사를 평소보다 무뚝뚝하게 받았을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는 자기에게 기분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그럴 수 오해할 있지. 수도 있는데 보살이라면 상대가 자기를 보고 웃고 인사를 해주든 좀 기분 나쁜 식으로 인사를 해주든 좀 연연해 하지 않고 그래 오늘 기분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좀 내비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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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비도 그러니까 공은 참 좋은 거예요. 공은 이제 좋은 거 나쁜 것도 아니니까 내비두면 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보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공은. 공에서 한 단계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나가는 방법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보살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인연에 의해서 고가 생겼잖아요. 고는 사실 우리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의 상태로 있잖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지 않는데 준섭이를 만나가지고 고가 됐잖아. 나도 모르게. 그죠? 근데 고가 됐는데 고가 돼 있지만 또 그것이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공의 상태가 됐는데 나도 모르게 그 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쪽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내가 그냥 관계를 그냥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은 또 고가 된 거지. 맞지? 예를 들면 그 왜 내가 잘해줘야 되느냐 못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내 마음인데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인상 쓰고 내가 해줬는데 그건 이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거는 원인이 뭐겠어? 이 사람 욕망이죠. 내가 인사해줬으니까 나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욕망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욕망을 비워 공의 상태로 그냥 냅둬버려. 그런다고 이게 고가 없어질까? 없어질까? 과연?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하면 뭔가 풀리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꿍해버리고 그럼 계속 그거를 계속 자기 자신도 그걸 표를 내고 하다 보면 그러면 되겠네. 잘 지영원사 오셨어요 했는데 딱 했단 말이야. 그럼 따라다니면서 오셨어요? 아니요. 오셨어요? 그날로서 끝난 돌리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그날로서 끝난 거고 조금 기다려. 그날로서 끝난 거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네.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그냥 조금 더 나아가면 상태를 자 지금 인사받을 마음이 아니구나. 그럼 내비둬야 되는 거야. 자기는 지금 마음 속상한 마음에 지금 그러는데. 내비두는 건 공이죠. 예.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그런데 저 때는 내비두는 게 차라리 자를 위해서 더 남는 거기 때문에 내비둬야 이제 상황을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내일 모레까지 물론 가게 하면 지도 괴롭고 보는 우리 사람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지경이의 상태를 봐서 그게 이제 캐치,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집어야 되는 게 봐서 이때쯤 내가 지경이가 만약에 아들 때문에 마음이 그렇다, 기분이 안 좋아 있다 그러면 저래 가면 지도 안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경아 이라고 한번 이렇게 웃겨준다든지 나름대로 안 그러면 야 지경아 나 쇼핑을 가자 이라든지 야 지경아 오늘 우리 네 밀가 국수 같은 거 좋아하니까 밀면으로 가자 오늘 이라든지 오늘 쏘세요. 상황 전환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하면 지경이도 기분 좋아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포인트 전환점을 잘 찾아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내비두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다 말씀을 잘하셨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는 왜냐면 우리가 공을 알았다 하더라도 공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일관돼서 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경우에 내가 또 다른 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또 관계할 때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좀 우리가 대보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예를 들게요. 지영보살이 이제 나한테 이제 뭐 제 3자하고 이제 있었던 일 또 얘기한다고 또 삐지지는 않겠지. 제가 만만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영보살이 나한테 막 어쩌고저쩌고 하소연했어. 그러면 내가 들어주는 게 좋아.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가르치는 게 좋아. 들어주는 게 좋지? 왜 그러겠어? 그것도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의 그 잘못을 알아요? 모순점을 말하는 중간에 언뜻 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런 상황에서 그걸 뭐 가르친다고 한데 그 사람 귀에 들어올 건 아니니까 스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들어주는 그게.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너무 감옥이 가니까 이제 이런 식의 공부가 좋겠죠. 토요 법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일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법.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을게요. 법화경에는 계시 오입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사불지경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다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몰라요. 지영보살이 나한테 하소연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를 믿고 하는 거죠. 나를 믿고 하는 거지, 그지? 나를 믿고 얘기하지, 나를 믿지 않으면 얘기하겠어? 근데 내가 누구 잘못했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하지.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지. 그죠? 왜 그러겠어요? 원인을 저기 찾으니까. 저쪽 지경보살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기다가 이제 원인을 부여시킨다고. 근데 내가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지경보살 얘기를 들을 때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원인을 어디를 찾아야 돼? 원인은 다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기다가 원인을 찾는데 그건 바로 자기라. 아까 양조사 얘기했듯이 왜? 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인연의 중심 축은 누구냐면 나예요. 맞죠? 근데 나에게 문제가 없어. 근데 지경보살은 나한테 하소연한다고. 근데 지경보살은 나하고 인연이잖아요. 근데 지경보살은 지금 화가 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들으면서 저 사람 원인이라 해. 이해돼?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원인을 찾아야 돼. 저 사람과 나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인연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켜 왔어요. 문제가 됐어. 고가 생겼어. 괴로워. 근데 나하고 해가지고 나도 괴롭게 하잖아.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보면 그럼 원인은 누구예요? 나지. 나도 그 범주에 들어가죠. 그게 보살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원인을 찾으면 지영보살 얘기를 다 들어주겠죠? 내 탓이라 하고. 그러겠지? 맞지?
다 들어주겠지? 근데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공밖에 안 되거든. 그죠? 맞죠? 그럼 공에서 어떻게 나가야 돼? 하나 더 나가야 돼. 그래서 계시옵을 적용시켜야 된다. 계시옵의 계는 상대의 불성을 열어주는 건데, 상대가 괴로우면 괴로운 거 그대로 통째로 다 들어주는 거야. 괴로울 때 다 얘기하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 어? 뭐 자음 모음을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그지? 막 애를 써가지고 여기서 머리 굴려가지고 아주 멋지게 얘기하지. 근데 그걸 다 들어주면 저 사람은 시원하거든. 예. 자기 걸 다 들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날 존중해주니까. 공 됐죠. 상대의 불성이 열렸죠. 공과 불성 같은 거예요. 열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시. 시는 인연법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그 양념을 줘야 되겠지. 근데 사람들은 그래. 거기서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찔러버려. 이게 틀리는 거야. 결국 다 들어주고 탁 찔러버려. 내 말 맞지? 나도 잘하지? 아, 이거 좋아하고 좋네. 또 지금 또. 내 말 맞지? 그지? 이렇게 해야 할 거지. 바꾸 잘못했다. 그러잖아. 나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그 공식을 아껴주려고 한 거였고, 근데 보살님을 배우더라고. 하면 안 돼. 스스로 자기가 이제 이 부분에선 내가 그 인연법을 알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깨우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연이 돼주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맞죠? 근데 거기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 참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그게 방법론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 나도 그랬어. 난 너 충분히 이해해. 하든지. 그건 참 어려워요.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그래, 인연이 이런 건데, 나도 잘못이 있어요. 할 때, 스스로 얘기할 때,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제. 거기서 이제 뭐예요? 보살이 나가야겠지. 그러니까 결국, 지행보살이 나하고 이 관계를 맺고, 내가 지행보살 갖고 있는 공의 상태로 돌렸잖아? 그죠? 불성까지 돌렸잖아?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했지.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나가는 거는 작용 색이지, 중도죠. 컨트롤이지. 음악이 컨트롤 되면은 결국은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까지 해줬으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아, 그래. 이게 공이죠. 좋은 거 나쁜 거 없지. 너무 허무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인연 관계를 바꿔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했던 거, 이제 관계가 잘못되니까 소리 났잖아요? 소리 난 거를 이제 소리 안 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탓으로 돌려가지고, 아, 그때는 내가 내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쪽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입장만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이래야지만 잠재의식이 없어져요. 예, 잠재의식에 심어놨던 게 이게 그 공이라고 해서 이해한다 하죠.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한번 심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또 관계를 맺으면 쟤 또 했는데 그냥.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난 몰라. 근데 쑥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워. 그 때문에 딱 보면 지금 어저께 저번에 한 달 전에 나한테 저랬는데 또 그러네 하잖아. 괘씸죄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연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공에서 한 단계 전환하는 건 뭐야? 보살행이지. 아, 미안해. 그리고 왜 내가 상대와 관계하는데 소리 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근데 자기 입장은 옳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상대 입장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건 당신 입장이지. 그래도 기분 나쁠 수 있어.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약 올리나? 맞죠? 이해하죠? 그죠? 그럼 결국 뭐야? 상대 입장은 어떻게 할까? 그 상대 입장이 상대 중심 축에 서야 된다고. 그게 공에서 가는 거죠. 맞죠? 그리고 상당히 보세요. 상대가 나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찬스라. 그리고 보살행 할 수 있는 또 뭐예요? 계기가 되는 거지.
그죠? 말씀 잘하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를 없애는 것까지만 아니라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까지 바꿀 수 있는 보살행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모든 그런 무의식 속의 그런 모든 걸 갖다가 불성으로 이렇게 완전 진짜 뭐 영혼의 세계까지 내려가야지만이 그게 진짜 공부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빨리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전에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도저히 안 하고 싶어요. 나도 힘들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시고, 들어주는 거 많이 하시고, 또 들어주고 나서 마지막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죠? 스스로 하게끔 또 기다려주는 거, 말씀하셨듯이, 그죠? 기다려주는 거.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단체에 있을 때는 달라요. 단체에는 어떤 중심축이 딱 있잖아. 근데 중심축에서 벗어나면 안 돼. 단체는 중심축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중심축 여기다 세웠는데 지 중심축 여기다 세워놓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개인하고 단체하고는 그게 다릅니다. 이런 공부를 이게 제가 연구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공식을 해드리고, 예시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제가 연구해서 하나씩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일주일 동안 이제 생활했던 거, 자기가 어떤 고가 있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제일 그게 자기의 아래아식을 바꾸는 찬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나한테 또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발로 참여예요. 이것이 안 되면 수행 안 됩니다. 왜? 상대는 다 알고 있어, 제가 잘못한 걸. 근데 내가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탓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아직 잘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불성도 열리잖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 불성을 꺼내주는 다 연이 돼줘야 된다고. 근데 원인을 자꾸만 이렇게 찾으면 그건 진짜 그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인이 아니거든. 나에게 원인이 있죠, 그죠? 다 원인이 있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참 좋은 공부고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다 거의 비슷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화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치고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